자, 3월 모의고사 해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1번부터 볼게. 자, 1번은 뭐 다들 어렵지 않게 잘들 푸는 문제일 텐데 하나씩 이제 실수할 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냉각팩에서 자, 냉각팩 보자마자 바로 흡열 반응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 흡열 반응인가 발열 반응인가 반응열과 관련해서는 요즘에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되고 있지. 온도 변화 가지고 흡열인가 발열인가 판단하는 정도로만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들 풀 수 있을 거야. 온도 변화 통해서 확인. 자,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 반응. 온도가 낮아지면 흡열 반응.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 반응. 자, 그래서 냉각팩에서 온도가 낮아진다 바로 보이네. 그러면 기억이 용이되는 반응은 당연히 흡열 반응인 거 보기 기억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물질을 확인해보자. 자, 니은은 천연가스의 주성분 CH4 메테인 많이들 들어봤을 거고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 CH3COH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천연가스의 주성분 맞고 식초의 성분 확인했고 자, 보기 니은 볼게. 기억과 니은이 모두 탄소화합물인가 물어봤는데 조심해야 돼. 기억을 물어봤어. 질산암모늄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더라, 그지? 탄소화합물이 그래서 아니야. 기억이 틀렸고 니은과 디귿이 탄소화합물이 되지. 자, 그래서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보기 니은 틀린 표현. 기억이 틀렸고 니은은 맞아. 니은과 디귿이 탄소화합물이 돼야 돼. 자, 여기서 혹시나 화합물의 정의 조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화합물이라는 거는 성분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탄소로만 이루어진 건 탄소화합물 아니야. 탄소화합물이 되려면 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탄소 말고도 수소나 산소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과 결합한 물질들이어야 화합물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디귿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맞지? 아세트산 이름이 산이잖아.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CH3CO-와 H 플러스로 이온화가 되지. 물에 녹아 수소 이온 내놓지. 그래서 산성이 되는 거 확인했고 중화 적정할 때 아세트산 많이 나오지. 일가산인 것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 자, 정답 그래서 1번에 3번 체크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2번에 화합물 ABC와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 플러스. 자, A가 전자를 잃고 네온 빛을 가지네. 나트륨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BC 마이너스 요 정도는 이제 수산화 이온이라는 거 바로 읽어내주면 좋지. 자,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일단 이온 전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온의 전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소와 플로린이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전자를 하나 얻어온 거야. 이온이야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얻어와서 수소와 플로린처럼 결합해. 전자를 하나 얻어야 플로린처럼 결합할 수 있는 원소는 산소죠. 산소가 전자를 하나 얻으면 플로린과 전자 개수가 똑같아. 그래서 플로린처럼 결합을 형성해서 HF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OH-가 됩니다. 수산화 이온인 거야. HF 아니야, 수산화 이온. 자, 요거는 사실 많이 봤던 거라서 아마 다들들 알고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CD로 이루어진 물질, 얘가 HF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 이온의 구조와 그 다음에 CD의 분자의 구조가 같은데 서로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 보고 하나 확인해두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기억 볼게. A는 전성이 있다. 자, A라는 거는 지금 고체 상태에 보고 금속을 얘기를 하는 거네. 나트륨 금속. 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전성과 연성을 가지지. 그래서 기억 맞고 전성이 있다. 이거는 금속의 성질입니다. 금속 성질인 거 확인했네. 자, 그래서 기억이 맞는 표현이 되고 자, 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다. A가 나트륨이고 B, 그 다음에 D. 산소와 플로린이 이주기 원소 두 가지 확인됐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에 A와 D로 구성된 안정화 화합물은 나트륨과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나트륨 1가 양이온, 플로린 1가 음이온 1대1로 결합해서 NaF라는 물질을 만들지. 자, 정답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줄게. 자, 3번 봅시다. 전하량 보존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주는 건데 A 플러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나? 얘들아, ANO3 수용액이야. NO3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와 NO3가 1대1 결합. 따라서 A 플러스라는 거 확인해 주자.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도. 자, 금속 B를 넣었더니 B 이온이 생겨. 자, 반응 전 A 플러스 이온이 가지는 전체 전하량 E 플러스.
그 다음에 비이온 하나가 가지는 총 전하량도 2 플러스. 반응 전 전하량, 반응 후 전하량.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지. 자, 따라서 비이온 하나가 2 플러스만큼 전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가양이온 돼야 되고, 따라서 M은 2라고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지? 자, 사나워너 문제에서 요즘에 전하량 보존 이용하는 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전하량 보존 개념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금속 B잖아. 얘들아, 금속은 환원이 된다, 안 된다? 절대 환원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금속이 산화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금속 B가 전자를 잃어 양이온 되지. 금속이 산화되기 때문에 산화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환원제가 돼야 돼. 자, 이것도 확인해도 금속은 절대 환원되지 않아. 금속이 절대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금속이 산화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틀린 거야. 문제의 상황 해석이고 그런 걸 떠나서 금속이 산화제이다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 자, 그래서 니은 틀린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금속 B 1몰이 모두 반응하면 생성되는 A 금속은 2몰이 생성되지. 그냥 개수비 이미 물어보는 거네. 개수 다 나와 있으니까. A가 2몰이 생성되는데 그 2몰의 질량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지. 문제 조건에 금속 A의 원자량이 A라고 나와 있으니까 금속 A 1몰의 질량이 Ag. 자,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따라서 2Ag 생성되네. 생성되는 A의 질량은 2Ag이다. 자, 정답 그래서 요거는 1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4번 넘어갈게. 평형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고 가. 무슨 그래프? 증발 속도와 운축 속도 그래프를 눈에 보이게 조금 그려놓고 가자. 자, 그래서 같아졌을 때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항평형에 도달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물의 양과 수증기의 양을 나타낸 거다. 이거 수증기지, 기체. 물의 양이지. 자, 시간 순서 확인하고 문제들마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는지 시간이 어떤 순서대로 섞여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고 T2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 문제 체크해 놓을게. 자, 그러면 T2 이후에는 물과 수증기 양,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과 수증기 양이 변하지 않지. B와 C의 값은 일정한데. 자,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도달하기 전과 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용기 속에서 자, 물의 양, 물이라는 건 액체지.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용기 속에서 수증기 양은 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평형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상황만 잘 이해해주면 돼.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T1에서 T2로 갈 때 수증기 양은 점점 많아지고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A값하고 B값 중에서는 누가 더 커야 돼? B값이 더 커야 되겠네. 그지? 점점 분자값은 커지고 분모값은 줄어드니까 A보다 B가 더 크고 B와 C는 같다가 돼야 되니까 일단 기억 틀린 거 확인하고 B와 C가 같다 체크하자. 그 다음에 수증기의 양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방금 얘기했지, 그지? 수증기 양이 점점 늘어나. 자, 그래서 요 구간이 T1이고 요 구간은 T2라고 볼 수가 있잖아. T1에서 T2로 갈 때는 수증기 양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 자,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T3일 때도 지금 평형에 도달한 상태. 그럼 분모는 T1일 때랑 T3일 때랑 같아. 자,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다가 평형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응축 속도가 T1일 때보다 T3일 때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값은 T3일 때가 더 큰 거니까 지금 틀린 거지. T3일 때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5번 나가볼게. 이런 문제는 자, 봐봐. 원자량을 구한다. 문제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쳐다봐야 돼. 그냥 무조건 마음이 급해서 본문 내용만 빠르게 훑지 말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문제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 화학 반응식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별 쓰잘데기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야. 반응하는 몰수 비. 자, 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가 지금 다 주어져 있어, 그지? 개수비가 주어졌고, 아, 반응하는 몰수 비를 활용하라는 문제야. 어떻게 활용할지는 문제 읽어보고 체크하자. 자, 1몰의 부피 24리터라는 거 나와 있고, 실험 과정 볼게 바로. 금속 M을 Wg을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 체크해두고,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란 얘기는 금속이 모두 반응했다. 이거 체크하자. 금속이 모두 반응할 만큼 충분한 양이 반응했고, 자, 그 다음에 생성된 수소기체 부피를 측정을 했대. 자,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수소기체 부피가 480ml, 이때 원자량이 A야. A가 얼마냐 이 얘기네. 자,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수소기체가 480ml야. 이게 0.48리터지. 1몰 부피 조건 활용해서 생성된 수소기체 0.48리터는 몇 몰? 48리터가 2몰이니까 0.02몰만큼 생성됐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0.02몰. 그러면 화학 반응식으로 올라가자. 생성된 수소기체가 몇 몰? 0.02몰이네. 그러면 반응한 금속도 몇 몰이란 소리야? 0.02몰이란 소리야. 화학 반응식을 봐야지. 반응한 금속이 0.02몰인데 그 0.02몰이 몇 그램? Ag이라는 소리겠다, 그지? 아, Wg이구나. 응, Wg. 금속 넣어준 게 Wg이니까. 따라서 다시 위에다 정리. 금속 M 0.02몰이 몇 g이란 소리? Wg이란 소리. 여기서 우리 원자량 구할 수 있다, 그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항상 물질 몇 몰의 질량 찾아. 1몰의 질량 찾아. 자, 그럼 물질 1몰의 질량 우리 구할 수 있다, 그죠? 0.02몰이 Wg이야. 그 물질 1몰의 질량은 50Wg. 따라서 원자량은 50W. 정답 4번으로 체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넘어가 볼게. 동영수 문제다, 그지? 자,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 기억 볼게. 원자번호 29번, 뭐 35번 나와 있는데, 존재 비율 나와 있고, 볼게. 일단은 먼저, 존재비가 Y부터 보자. 1대1. 평균 원자량 그래서 80. 바로 체크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원자번호 35번, 동위원소 질량수 각각 주어져 있네. 그리고 문제 조건에 질량수가 원자량과 같다라는 조건 나와 있다, 그지? 그래서 존재비가 1대1, 79와 81이 딱 중간값이 평균 원자량이 되겠지. Y는 그래서 80. 보기 디귿 일단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 하나씩 확인해보자. 일단 먼저 A를 찾아볼게. X가 원자량이 63인 X와 자, 원자량이 65인 X가 있는데 평균 원자량이 63.6이야. 그럼 63과 65 사이를 0.2 단위로 끊어볼게. 63.2, 63.4, 63.2, 63.4, 63.6. 자, 이런 식으로 0.2 단위로 끊으면 63과 65 사이를 열등분할 수 있다, 그지? 그랬을 때 평균 원자량이 63.6, 63쪽으로 결국 몇 칸 온 거야? 7칸 온 거다, 그지? 63과 65 사이를 열등분을 했어. 0.2씩 차이가 나게끔 63.2, 63.4, 63.6 이런 식으로 열등분을 했을 때 63.6이 들어가게끔 내분을 하자는 얘기야. 평균 원자량이 63.6. 그러면 63쪽으로 지금 몇 칸? 7칸 온 거네. 존재비가 7대 3이란 얘기지. 그지? 따라서 70%. 얘네들은 30%. 이렇게 해서 비율 맞춰주면 되니까 자, A는 70%, 그래서 니는 틀린 거 확인합시다. 그럼 정답은 일단 2번이 바로 나오겠네, 그지? 정답은 2번이 되는데 보기 기억 확인하고 갈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B는 뭐 간단하게 바로 체크할 수 있다, 그지? 원자 번호가 결국에는 양성자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보면 Y는 양성자가 35개, 중성자는 79 빼기 35가 되겠지, 그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65x 양성자가 29개. 자, 중성자는 그러면 65 빼기 29.
이렇게 해서 누가 더 큰지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기억 틀린 거 확인해두고 너희들은 직접 계산해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7번 문제. 자, 2주기 원자 4가지 나와 있네. 2주기니까 요런 거 조심. W를 아마 혹시나 수소라고 놓고 푼 친구들 간혹 있을 거야. W 수소라고 놓지 말고 2주기인 거 확인하고 리튬. 원소기호 항상 쓰면서 풀자 실수 안 하게. 탄소,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6개인 산소, 그 다음에 Z는 플로린인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기억 바로 보면 W2Y, W2Y가 Li2O. 아,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확인하고 액체 상태 봐야지. 자, 액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있다 확인하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류 안 흐르지, 액체일 때 전류 흐르지. 상태 때문에 다 풀릴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볼게. X2Z3, C2F4. 자, 이중 결합이 있다. 이제 요 정도는 바로 머릿속에 구조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해. 완전히 구조 암기. 자, C2F4는 근데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그냥 우리는 그려놓고 확인을 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리는 거지만 너희들은 요 그림 자체가 머릿속에 딱 화학식만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와 있어야 돼.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YZ2, OF2. 자, 분자, 극성 분자인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지? 분자 구조는 구분형. 구분형 구조를 가지는 분자들은 모두 다 극성 분자입니다. 정답 그래서 5번. 자, 8번 넘어가 보면 이제 홀전자와 전기음성도 자료가 주어져 있네. 자, 원자번호 11번부터 17번 중에 한 가지. 자, 11번이 누구? 나트륨. 3주기 원소 나와 있네, 그지? 나트륨부터 염소까지 18쪽 제외한 3주기 원소. 그렇구나. 자, 볼게. 홀전자 수 10, 12, 3, 2, 10 보이면 홀전자 수 이렇게 적어놓고 가보자. 홀전자 수가 3인 건 하나밖에 없어. 15족 원소인. 됐니? 자, 홀전자 수가 2인 거는 14족, 16족이 있는데 전기음 성도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자, 그러니까 E보다 전기음 성도가 더 큰 D는 황이 돼야 돼. 규소가 아니라 황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B 봐볼게. 홀전자 수가 1인 원소가 지금 두 가지 B와 C가 있더라. 홀전자 수가 1인 원소는 나트륨도 있고 그 다음에 13족 원소 알루미늄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마찬가지 D보다 B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그지? 따라서 D보다 황보다 B는 더 오른쪽에 있는 원소인 염소가 돼야 됩니다. 염소. 자, 그 다음에 A는 홀전자 수가 0이야. 18쪽 제외했으니까 바로 마그네슘 나와야 돼. 아, 그럼 C는 마그네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누구? 나트륨. 마그네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아서 마그네슘 왼쪽에 있는 나트륨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원소 구분해주면 되겠네. 자, 보기 확인할게. 기억에 B가 염소는 비금속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1차분의 2차 에너지. 1차 에너지분의 2차 에너지는 일단 주기율표에서 이조건소가 가장 크지. 이조건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조건소가 가장 크다라고 대답해주면 돼. 마그네슘 포함되어 있잖아. A, B, C, D 이 중에 A가 가장 크다가 돼야 되겠네. 자, 그래서 C가 가장 1차분의 2차는 C가 가장 미안 1차분의 2차는 쏘리 2차가 급격히 커지는 2차가 급격히 커지는 1조 건소가 가장 크지 미안 1조 건소가 가장 커야 돼. 자, 1조 건소 우리 비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지? 나트륨 C가 가장 크다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네. 보기 니은 확인할 수가 있고 원자과 전자수는 D, 황 16조 건소 6개 E는 인 15조 건소 5개 확인하고 정답 니은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9번 넘어가 볼게. 자, 2주기 체크하자. 바닥 상태 원자. 문제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쭉 위에다가 숫자로 표현해 볼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라고도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 있지.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가 A,
2A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네. 그럼 일단 이런 문제들은 항상 모든 걸 다 쓰면 되지.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를 2주기를 문제 위에다가 표현을 해봅시다. 위로 살짝 올라가 볼게. 자, 2주기 리튬부터 머릿속에 전자 배치 생각하면서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 1, 2, 2, 2, 2, 3, 4,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니? 그지? 자,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지. W와 Y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배. 1, 2거나 2, 4거나가 돼야 되겠지. A가 1, 2 또는 두 번째 경우가 A가 2 또는 Y는 4 이런 경우가 가능하더라. 그럼 일단 A를 1이라고 놓고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A가 1이야.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얘가 2야.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1이면 W는 일단 리튬부터 출발을 해보면 되겠다. 그지? 리튬이라고 놓고 가볼게. 자, 이제 원자과 전자수분의 홀전자수 값을 쭉 밑에다가 또 한번 적어보자. 자, 지금 2주기 원소들 순서대로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 썼지. 자, 그럼 그 밑에다가 원자과 전자와 홀전자를 순서에 맞춰서 쭉 적어볼게.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홀전자 1, 0, 1, 2, 3, 2, 1, 0 위치 맞춰서 자, 그 밑에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 0 적어봤더니 자, 리튬 요거분이 요거. 원자과 전자분의 홀전자수 1 됐지. 리튬? 뭐 가능할 것 같아. 쭉 가볼게. 그 다음에 이제 X, Y, Z를 찾을 건데 Y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야. 2인 것들 중에서 원자과 전자분의 홀전자수 값이 3분의 1인 거 찾아보자. 자, 여기서 원자과 전자분의 홀전자수 값이 3분의 1인 게 눈에 보일까? 여기서 보이네. 3분의 1 보이지? 아, 그러니까 Y는 붕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원소가 찾아지니까 계속 가볼게. 이 값 그대로. 그 다음에 X하고 Z를 또 보는데 자, 원자과 전자분의 홀전자수 값이 2분의 1과 3분의 1인 걸 이제 또 찾아보자. 자, 2분의 1인 거 2분의 1인 게 또 어디서 하나가 나올까? 여기서 2분의 1이 하나가 나오네. 그러면 X는 탄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3분의 1인 거 하나 또 찾아보자. 3분의 1은 여기서 한번 나온다. 그지? 6분의 2. 따라서 Z는 그러면 누가 돼야 돼? 리베, 붕탄, 질, 산소. Z가 원소, 산소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원소 다 찾아졌네? 끝. A에다가 2 넣고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해서 경우에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순서대로 리튬, 탄소, 붕소, 산소. 원소 찾았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확인해보자. A가 1인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숫자 써서 확인해볼게. 이번에는 그냥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모두 채워진 거 아니라 2, 3, 4, 5, 5. 자, 숫자 써서 확인했고 Y가 3개, X는 X가 탄소니까 몇 개? 4개. 자, 그러니까 니은 당연히 틀렸지. 보기 뒤에 보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 자, Z 보자. Z가 산소고 X가 탄소였어. p 오비탈의 전자, 산소 전자 배치 머릿속에 빨리 생각하면서 몇 개? 2p 오비탈에 4개. 자, 탄소는 2p 오비탈에 몇 개? 2개. 자, 그러니까 Z가 X의 2배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3번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번 문제 넘어가 보자. 농도 문제네. 자, 일단 먼저 A의 화학식량 40. 요거 체크할게. 자, 먼저 실험 과정 보자. A 수용액 Wg을 모두 물에 녹였대. 그래서 X몰롱도 100ml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농도의 과정이 적혀져 있어. 자, 우리가 농도의 목적은, 농도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항상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 자, 지금까지 일단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크게 우리가 이제 뭐 헷갈려 할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푸는데 크게 어려움을 가지는 문제들은 아니잖아. 이제 10번부터 하나씩 너희들이 발목 잡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와. 뭐 첫 번째 농도. 자, 농도 문제의 본질을 너희들이 잊고 막 이상한 다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농도 문제가 주어지면 항상 뭘 찾는 거니?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구하는 게 농도 문제의 본질이야.
용질의 양. 몰농도가 주어지지. 몰농도가 주어지면 농도에다가 뭘 곱해? 부피를 곱해. 그래서 뭘 구하니? 용질의 몰수 구해. 자, 몰농도가 주어지면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기만 하면 돼.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야.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 봐. 자, 가 과정에서 보자. X몰농도 100ml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농도를 구하거나 또는 용액의 부피를 구할 때는 미리리터를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미리리터를 리터라고 읽고 문제 풀어주면 돼. 그냥 100ml, 100리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밑에 나과정에서처럼 20리터를 100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주면 되는데 정확한 용질의 질량, 그리고 정확하게 화학식량 이런 값들이 주어지면 조금 조심해야 될 거. 정확한 몰수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리터를 리터로 정확하게 바꿔서 그때는 계산해줘야 되는 거. 그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되는데. 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봐봐. 가 문장을 읽으면서, 가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농도와 부피가 보이지. 그냥 곱하는 거야. 가 과정을 읽으면서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 나가면서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 읽어야 돼. 그래서 0.1x 몰이 용액 속에 녹아 있다. 근데 Wg 녹였다며 이게 Wg이야. 이런 식으로 표시. 자, 근데 봐봐. 우리 몰수가 나왔지. 그리고 화학식량 주어졌지. 1단원에서 우리 몰수가 주어지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이야. 결국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했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몰 분질.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이렇게 물 분질로 연결이 되게 돼. 그럼 여기다가 자, 가에서 우리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했다, 그지? 화학식량 눈에 들어왔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이구나. 이렇게 바로 W 값이 나와줘야 돼. 요 과정이 바로 정리가 돼야 돼,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그 고민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야, 농도 문제는. 알겠니?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몰분질까지 바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을 풀어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화 과정 읽을게. 자, 나화 과정을 읽으면 X몰농도 20ml를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Y몰농도 수용액을 만들었다. 나화 과정에서는 용액을 희석시키는 과정이다. 그치? 자, 희석 과정에서는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더라. 용질의 양이 일정하다가 포인트네. X몰농도 20ml. 자, 희석 과정에서는 미리리터를 굳이 리터로 변환시켜서 계산할 필요 없어.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야. 그래서 100ml로 만들어. Y몰농도 100ml로 만들었네. 이 용액과 X몰농도 20ml 수용액과 Y몰농도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같다 이용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20X는 100Y, X는 5Y라는 식을 또 하나 우리는 만들어냈고 다과정까지 계속 갑니다. X는 5Y.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과정 볼게. Y몰롱도 50ml와 Y몰롱도 50ml와 0.3몰롱도 50ml를 혼합하고 물을 넣었더니 0.1몰롱도 200ml가 되었다. 자, Y몰롱도 5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0.3몰롱도 5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모두 합하면 0.1몰롱도 2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서로 어때? 같다가 나오는 거겠지. 자, 다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하고 부피 곱한 계산 과정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돼. 이래 용질의 양, 여기도 용질의 양, 두 용액을 혼합해. 자, 그래서 각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합한 값이 0.1몰롱도 200ml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미리리터 굳이 리터로 안 바꿔도 되지. 왜? 여기도 미리리터 곱했지. 여기도 미리리터 곱했지. 여기도 미리리터 곱했지. 미리리터도 단위도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굳이 0.05리터, 0.2리터로 변환시킬 필요 없어.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세 가지 식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보니까 y값이 나와. 맨 마지막 과정에서 y값을 우리는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네. 그지? 자, y값 계산이 되고
y값 계산이 되면 나로 올라가서 x값이 계산이 되겠지. x값을 계산을 했더니 여기서 이제 w값이 마지막으로 계산이 되겠네. 요 과정 이용해서 마지막 결과만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정답 그러면 우리 1번으로 계산이 되게 될 거야. 산수는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답 그래서 1번으로 마무리 해줄게. 자, 10번 문제 계산 과정 다시 한번 잘 정리해두자. 이 문제는 일단 포인트가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가 과정에서 너희들이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까지 잡았고 여기에서 몰 분질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었느냐.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 여기까지 너희들이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핵심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넘어가 보자. 자, 이제 조금 숨 쉬고. 자, 이제 11번은 조금 수월하지.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 볼게. 자,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체크하고, 자, 양자수가 들어가졌는데,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2야. 이제 이 정도는 바로 ES 오비탈이라는 거 연습해주면 좋겠네.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3이야. 2 더하기 1과 3 더하기 0 가능하지? 2P와 3S 오비탈 두 가지를 모두 다 뜻하네. 둘 중에 어떤 오비탈인지를 구분하는 조건이 없잖아. 그럼 2P와 3S를 모두 다 얘기하는 거야. 2P와 3S에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 자,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 4인 전자수. 자, 그러면 4는 3 더하기 1이거나 4 더하기 0이 돼야 돼. 무슨 오비탈? 3P 오비탈이거나 4S 오비탈이 되는데 여기서 2, 3주기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4S 오비탈은 전자가 어차피 안 들어가. 그러니까 3P 오비탈에만 들어있는 전자수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X 보자. 일단은 2, 3주기 원소기 때문에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3개거나 4개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해돼? 자, 3개거나 4개 둘 중에 하나. 잠깐 3주기일 수도 있네. 그치? 미안. 일단 XYZ가 어떤 원소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2주기 또는 3주기인지 모르겠지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E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니까 ES오비탈에 그럼 전자가 하나 들어있을 수 있지. 그리고 2개 들어가 있을 수 있지. 3주기도 ES오비탈에는 어쨌든 전자가 2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A값이 1이거나 2거나 답은 이렇게 일단 둘 중에 하나로 먼저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A가 1이란 얘기는 X가 그러면 어떤 원소야? E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리튬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리튬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리튬이면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엔 전자가 들어있잖아. 그럼 B 값이 0이 돼야 돼. B가 0이 돼야 돼. 근데 A가 1이야. 무슨 되지, 그지? Y에서 2p와 3s 오비탈에는 전자가 없는데 3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 그럼 바닥 상태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리튬이 되면 돼, 안 돼? X는 리튬이 되면 안 되고, A 값은 일단 2여야 돼. A 값은 2여야 돼. E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채워져 있는 원소야. 그럼 여기도 2가 돼야 돼. Y부터 일단 접근을 해봐야 되겠지. 3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원소네. 3p 오비탈의 전자 2개, 머릿속에 빠르게 전자 배치 생각하자. 3p 오비탈의 전자 2개 누구? 규소지. 그지? 3s 2개, 3p 오비탈의 2개. 이걸 써가면서 근데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은 바로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Y를 규소라고 잡아주면, 자, 규소는 2p 오비탈과 3s 오비탈의 전자를 다 채운 상태야. 2p 오비탈의 전자 6개, 3s 오비탈의 전자 2개, 8개의 전자를 채웠네. 따라서 B가 4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B가 그래서 4, B가 그래서 4. 그러면 이제 X하고 Z도 원소 구분할 수 있다, 그지? X는 E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고, 지금 여기서 이 B값이 4란 얘기는 2P와 3S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 개수가 4개란 얘기는 2P에만 4개가 들어있네. 바닥 상태니까. 3S에는 없이. 2P에 전자가 4개 들어있는 원소 누구? 산소. 자, 산소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Z 보자. Z는 3P 오비탈의 전자가 4개 들어있네. 그래서 황이라는 거 확인해야 돼. 3P 오비탈의 전자 4개, 3S에 2개, 원자과 전자 6개란 소리지. 자, X 산소, Y 규소, Z 황으로 원소 구분 짓고 보기 확인합시다. B가 4야, A가 2야. 기억 맞는 표현 되겠고. X와 Z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같은 16조 원소, 원자과 전자가 6개로 같네. 주양자수 빼기 부양자수가 2인 전자기수는, 자, 주양자수 빼기 부양자수가 2. 이게 빨리 눈에 안 들어오면, 자,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3s, 3p를 다 써봐. 이 값이 2인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인지가 빠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2, 3주기 원소잖아. 그럼 2, 3주기 원소는 어떤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져 있니? 1s, 2s, 2p, 3s, 3p까지 채워져 있지. 그럼 이걸 다 써서 주양자수 1 빼기 0, 2 빼기 0, 2 빼기 1, 3 빼기 0, 3 빼기 1 쭉 써보는 거지 뭐. 그게 2인 게 누가 있니? 2s 있다, 그지? 그 다음에 2인 거는 또 3p가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써서 빠르게 확인해. 2s 오비탈과 그 다음에 3p 오비탈이 들어있는 전자 개수를 모두 다 합해줘야 돼. Z가 누구냐면 다시 황이야. 자, 황은 2s 오비탈의 전자 2개, 3p 오비탈의 전자 몇 개? 4개. Y 볼게. 규소네. 자, 규소는 2s 오비탈의 전자 2개 채웠겠지. 3p 오비탈의 전자 몇 개? 2개. 그럼 Z는 6개고 Y는 4개가 되기 때문에 Z가 Y의 1.5배, 2분의 3배가 됩니다. 정답 그래서 5번으로 체크해주자. 자, 그 다음에 12번은 네 가지 원소가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으로 주어졌다. 그치? 네온 전자 배치 가지는 거 확인하고. 자, 일단 원자가 전자수가 WXY야. 자, 원자가 전자가 산소가 6개, 플로린이 7개, 나트륨 하나, 마그네슘이 2개.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W가 산소 아니면 플로린 둘 중에 한 가지지. 그지? W가 산소 아니면 플로린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일단 W를 산소라고 놓고 먼저 출발을 해보자. W를 산소라고 놓고 한번 가보는데 그 다음에 아니면 플로린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중에 한 가지. 자, 그럼 일단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 반지름을 순서대로 다 적어볼게. 자, 원자 반지름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지? 순서대로 나트륨, 마그네슘, 산소, 플로린 이 순서대로 너희들이 바로 채울 수 있는 연습하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이 제일 크고 플로린 제일 작다라는 걸 바로바로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지. F 마이너스, Na 플러스, Mg 2 플러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적고 보니까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냐 이온 반지름이냐 이건데 일단 W를 먼저 산소라고 하면 자, 산소가 원자 반지름이 3등으로 잡지. 아, 그럼 기억에는 이온 반지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온 반지름은 산소가 1등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한번 넣어볼게. 그럼 얘는 이온 반지름이 될 거야. 근데 W가 산소라면 이온 반지름은 산소가 1등이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X보다도 이온 반지름이 작아.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되면 안 되겠네. W가 산소가 아니라 결국 누구다? 플로린이다라는 거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플로린이 지금 YZ보다도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의 값이 작아. 이온 반지름이 되면 안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기억 자리에 원자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온 반지름은 플로린이 2등이기 때문에 YZ보다 작아. 3등 아니면 4등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기억에는 원자 반지름이 들어가줘야 돼. 니은은 이온 반지름이 될 거고. 자, W가 다시 한 번 더, 플로린. 자, 이온 반지름 적혀 있는 거 보면서 체크하자. W보다 큰 X가 산소밖에 없어, 그지? X가 산소라는 거 확인하고. 자, 그럼 YZ가 결국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네. 원자 반지름이 Z가 더 크지? 나트륨,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원소 구분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첫 번째 이런 자료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가. 눈으로 보면서 문제 주어진 자료랑 비교 대입해서 자료 해석해주는 연습. 자, 이렇게 해서 원소 찾아주고, 자, 보기 확인하고 갈게.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다. 맞지? 아니구나.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니까 기억 틀렸네. 이온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WX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가 플로린이고 X가 산소야. 같은 주기 원소 맞네.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자, Z가 지금 누구냐면 나트륨. Y가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더 커야지. 그러니까 지금 틀렸고 정답 2번으로 체크할게. 자, 그 다음에 13번. 산화수법 나왔는데 자, 반응식 그냥 개수 맞추는 형태지. 일단 먼저 첫 번째 산화수부터 구하자. 구리 산화수 봐야지. 0. 그 다음에 플러스 2. 구리의 산화수가 이만큼 변했고 그 다음 질소 산화수가 NO3 마이너스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3개. 질소가 그럼 플러스 5 돼야 되지. 합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2가 돼야 돼. 자, 따라서 질소의 산화수는 구리 산화수부터 볼까? 자, 구리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이만큼 증가. 그 다음에 질소 봐야지.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3만큼 감소. 따라서 화학 반응식에서 원자수 B는 구리와 질소가 몇 대면 3대 2가 돼야 돼. 구리 원자 3, 질소 원자 2. 따라서 A가 3, A가 3, 질소 원자가 2. A하고 B 결정하고 그 다음 나머지 원소들의 질량 보존 이용해서 개수 맞춰주면 됩니다. 그지? 반응물에서 산소 원자가 반응물의 산소 원자가 여기서 6개로 결정이 되네. 여기서 산소가 2개 나왔으니까 여기서 4개 나와줘야 되지. 그러니까 D가 4. 마지막으로 수소로 맞추면 되겠다. 그지? 수소가 생성물에서 8개 나오네. 반응물에도 8개. C가 그래서 8. 자, A가 3. 그 다음에 B가 2. C가 8. D가 4. 이렇게 해서 개수 맞추고 답만 찾으면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또 14번 넘어가 보자. 중화적정 실험이다. 자, 중화적정도 조금 버벅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중화적정도 항상 얘도 문제 본질을 생각해야 돼. 중화적정의 본질은 산수용액의 NMV와 염기수용액의 NMV가 같다. 일단 요거 먼저 활용하는 거야. 농도 문제 같이 생겼고 뭔가 막 농도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화적정 문제의 본질은 이 식을 세워나가는 거야. 중화반응에 사용한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의 NMV가 같다. 식 만들어내. 일단 과정을 읽어볼게. 밀도 나오면 일단 긴장되잖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거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아세트산 수용액을 준비를 했대. 그래. 자, 가아세트산 수용액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산화나트륨을 첨가를 하고 있네, 그지? 아세트산 20ml에 수산화나트륨 A몰 농도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해서 중화 적정을 했더니 염기가 Vml만큼이 들어갔네. 자, 산의 NMV와 염기 NMV가 같다를 식을 세우려고 보니까 산수용액의 몰 농도가 안 나와 있어. 아, 산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겠구나. 산의 NMV. 아세트산이 일간 건 알지? 1 곱하기 농도 곱하기 20ml. 중화 적정에 사용한 부피. 산의 NMV와 염기의 가수, 그 다음에 염기의 농도, 중화 적정에 사용한 넣어준 염기 부피 V. NMV가 같다.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식 세워야 되지. 그래서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라는 거겠네.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 농도가 그러면 20분의 AV 몰 농도가 되죠.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일단 얘를 구했어.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봐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가아세트산 수용액. 가수용액은 몰농도가 20분의 AV 몰농도 수용액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아세트산 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래. 얘들아, 이게 뭔 뜻이니? 가수용액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아, 가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 얘기죠.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뭐야? 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값을 나타내는 게 퍼센트 농도지. 용액 100g 안에 아세트산 용질이 몇 그램 녹아 있는지를 찾아내라. 퍼센트 농도 구하라 그 소리야.
몰농도 구했지, 방금. 아,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환시키는 문제구나. 그래서 밀도 주어졌고, 그래서 분자량 주어진 거겠구나. 그림이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답 마무리하자. 먼저 가수용액의 농도 정의해보고, 용의 용질 쭉 적어볼게. 몰농도를 먼저 구했어. 몰농도가 얼마였니? 20분의 AV 몰농도. 자, 이걸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야. 이게 문제의 목적이야. 이 값이 무엇이냐를 찾는 게 답인 거야. 자, 그러면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화시켜 볼게. 용액이 1리터 있다라고 하자. 1리터로 출발해도 돼. 자, 우리 문제에서는 가수용액 지금 나 과정에서 보면 아세트산수용액 20ml. 문제에서는 20ml 썼는데 1리터 있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농도 구하는 거니까 1리터가 있든 20ml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지? 농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리터가 있다라고 해보자. 부피가 양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농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이 그럼 몇 몰만큼 녹아 있다?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야, 그지? 그래서 용질의 몰수가 얼마만큼? 20분의 AV 몰만큼이 들어있네. 자, 나는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거잖아. 이 두 가지 값을 구해주면 되지. 용액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 밀도가 주어졌고, 용질의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용질의 화학식량 60이 주어졌다. 그지? 여기다가 적용. 자, 밀도가 볼게. Dg per 밀리리터. 자, 암산 복잡하게 하지 말자. 밀도 정의를 잘 봐. 밀도가 Dg per 밀리리터란 얘기는 이 용의 1ml가 Dg이란 소리야. 그러면 1리터, 1000ml는 몇 그램? 1000Dg. 용액이 1000Dg이고, 자, 20분의 AV몰이 있는데, 요게 질량으로는 얼마냐 이거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은 질량이네. 몰 분지. 몰 분질. 그러면 용질의 질량은 3AVg이다. 그지? 아, 따라서 퍼센트 농도. 이번 이렇게 구해볼게. 용액의 질량 1000D분의 용질의 질량 3AV 곱하기 100g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겠지. 퍼센트 농도가 그래서 10D분의 정리하면 10D분의 3AV가 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야. 1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하시오. 이 문장 자체가 퍼센트 농도를 뜻하는 퍼센트 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야. 아, 퍼센트 농도를 구하자. 퍼센트 농도 구해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했나? 자, 15번 넘어가 볼게. 이제 분자 구조 문제 나오네. 3단원인가, 그지? 자, 2주기 옥텟 만족하네. 2주기 옥텟 규칙 만족.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원소들. 가보자. 구성 원자 X, Y, Z. 구성 원자가 3개. 성분 원소도 3가지인데 원자도 3개야. 그러면 너희는 일단 머릿속에 가라는 분자는 FCN이거나 NOF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FCN이거나 NOF거나. 근데 이제 조건.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합했더니 16이야. 합해봐. 원자과 전자수. 플로린 7개, 탄소 4개, 질소 5개. FCN이네. 바로 확인되지, 그지? 자, 그래서 FCN이라는 가 분자가 결정이 됐고, XYZ는 탄소, 플로린, 질소 중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와보자. X와 Y로 이루어졌고, 구성 원자 수가 4개야. 자, 그러면 X와 Y로 이루어진 구성 원자 수가 4개인 거는 어떤 분자가 가능할까? NF3 가능하지. 그 다음에 또 N2, F2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중심 원자가 하나냐 두 개냐 이런 말이 없잖아. N2F2까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합 조건 이용해서 NF3냐 N2F2냐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원자과 전자수 합 26 조건 만족하려면 NF3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생각해내는 연습. 자, 이제 다 찾아볼게. 아, 그러면 X, Y가 질소, 플로린 중에 한 가지니까 Z가 그러면 탄소가 돼야 된다, 그지?
그럼 탄소가 질소랑 결합하는 거 지금까지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탄소가 플로린이랑 결합하겠네. 자, 구성 원자가 5개 CF4지. CF4.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합 확인하고 그럼 이제 Y가 질소라는 거 확인했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답 확인하자. FCN 분자 모양 직선형 되고 결합각 180도 되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화쌍수. 나에서의 중심 원자는 누구? 질소. 다에서의 중심 원자는 탄소. 자, 질소에는 비공유 전화쌍이 한 쌍, 탄소에는 없네. 그럼 니은이 맞는 표현 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보기 디귿.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에 있다. 가는 분자 구조 직선형. 당연히 평면이고. 그 다음에 나는 NF3 삼각뿔이지. 삼각뿔 입체 구조. 그 다음에 다는 CF4 정사면체. 정사면체 당연히 입체 구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구성 원자가 동일 평면. 평면 구조인 거는 가 한 가지. 정답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합시다. 나온 김에 그러면 나에서 우리 N2F2도 잠깐 봤는데 얘들아 N2F2는 분자 구조가 입체야 평면이야? 요거 평면 구조지. 나온 김에 같이 한번 확인할게. 그리고 질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자. 플로린이랑 단위 결합하고 질소의 비공유 있는 거 확인하고. 플로린은 당연히 비공유 3쌍씩 있을 거고. 자, 요거 평면입니다. 15번 정답 5번. 자, 16번도 볼게. pH 문제도 조금 나오면 쫄지, 그지? 자, 16번 pH 문제도 문제의 본질. 결국 pH와 pOH를 구하는 건데 pH랑 pOH는 뭐 가지고 구해? 수소이온의 농도, 수산화이온의 농도로 구하는 거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 그리고 pH와 pOH를 항상 모두 다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는데 일단 수용액 가와나가 있다. 근데 문제에서 부피와 수소이온의 몰수가 주어져 있어. 아, 나는 옆에다가 뭘 적어주면 좋을까? 수소이온의 농도? 대괄호로 표현하면 농도지, 그지? 정확하게 지금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고 몰수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농도의 비는 알아낼 수 있다, 그죠? 농도비를 옆에다가 적어보자. 농도는 몰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몰농도는 그래서 뭐분의 뭐? 부피분의 몰수잖아. 가용액의 부피 20V. 자,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V 생략합니다. 20분의 N도 생략하자. 1N.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부피 1V 1분의 수소이온의 몰수 50N. 50N 생략되니까 따라서 수소이온의 농도비가 가와나에서가 몇 대 몇? 1대 1000이지. 자, 가와나에 들어있는 용액소 수소이온의 농도비가 1대 1000이야. 자, 우리 수소이온의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머릿속에서 이제 뭘 구해내야 될까? 이걸 이용해서 pH를 생각해야 되겠지. 수소이온의 농도가 여기서가 나에서가 1100 크네. 그러면 나의 pH가 가의 pH보다 얼마만큼? 3만큼이 작아야 되겠지. 수소이온의 농도가 나에서가 1000배가 크기 때문에 나의 pH가 A야. 자, 오른쪽에 pH 쓰고 왼쪽에 pOH를 쓸게. 가용액의 pH는 그러면 A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되겠니? 이걸 잡는 거야, 문제의 의도는. 요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개념으로 두 개 합하면 14가 돼야 되지. 그래서 가용액의 pOH도 표현해보자. pOH는 11-A가 돼야 돼. 두 개 합해서 14 돼야 된다고. 자, 두 개 합해서 14 돼야 되니까 14-A라고 나용액의 pOH를 또 표현할 수가 있겠네. 아, 이제 뭐 할까? pOH 빼기 pH. pOH 빼기 pH. 그 뺀 값이 몇 대 몇? 1대 2. 그걸 식으로 만들어내자. 자, 밑에다가 풀게. 가에서 pOH 빼기 pH. 11 빼기 A 빼기 A 빼기 3. 그지? 그러니까 얼마? 8-2A. 요거 대 나에서 pOH 빼기 pH. 14-A 빼기 A. 아, 14-2A.
자, 이 값의 b가 몇 대 몇이다? x 대 2x 1대 2. 여기서 a 값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 자, 여기서 a 정리해볼게. a가 바로 그래서 1이 나올 거야. 계산 산수 너희들이 해보면 되겠지. 자, a 값이 1이야. 그럼 다시 표로 올라가서 pH, POH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럼 POH가 여기가 10이고 a가 1이니까 여기 4야. 1이니까 13이야. 그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기억력 뒤로 확인. 보기 기억. pH가 가에서가 4고 나에서가 1이니까 기억 맞는 표현 되겠네. 가와 나는 모두 산성이다. 자, 25도 확인하고. 25도씨 1대 pH가 7이 중성이야. 그지? pH가 7보다 작아야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 자,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7보다 작기 때문에 산성인 거 확인했고 X는 차이값 인제 계산하면 된다. 그지? 가에서 pOH가 10, pH가 4, 6이지. 차이값은 그래서 X는 6이 돼야 돼.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체크합니다. 자, 17번 넘어가 볼게. 이주기 원소 체크하고 옥텐 만족 체크하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 다, 라. 자,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으로 이루어진 분자들 중에서 W2, X2 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이원자 분자가 될 수 있는 거. 얘들아 태어나서 지금까지 화학 문제 풀면서 C2라는 물질은 태어나서 본 적 있어? 없어 너희? 문제 풀 때 본 적 없지? 아, 나는 N2, N2는 봤다 그지? O2, F2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 일단 요거 생각해야지. 그래서 비공유분의 공유 전자쌍수 B 서로 간의 상대값 요것도 조심하고 이게 1대 3인 걸 찾자. 그러면 공유 비공유 다 세면 되네. 밑에다가 N2, O2, F2 각각 밑에다가 비공유분의 공유 세볼게. 비공유 2, 공유 3, 비공유 4, 공유 2, 비공유 6, 공유 1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정도 쓰는 숫자. 그 값이 1대 3인 걸 찾아. 자, 1대 3인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가능하겠네. N2랑 O2. 2분의 1, 2분의 3. 1대 3 따라서 가가 O2, 나가 N2. W가 산소고 X가 질소라는 거 확인했고. 자, 그러면 W가 산소니까 Y의 산소 원자 두 개 결합한다. CO2 바로 보이지? Y탄소. 그 다음에 X가 질소야. 그럼 나머지 이제 Z는 플로린밖에 안 남았다. 그지? N2F2. 이거 아까 그려봤던 거네. 자, 확인해볼게. 기억 바로 보자, 이제. 가와 다는 비공유 전화 쌍수가 같다. 가, 비공유, O2, 산소마다 두 쌍씩. 그래서 비공유 4쌍. 다는 CO2. 마찬가지 산소마다 두 쌍씩, 비공유 그래서 4쌍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 기억 맞는 표현 되고. 무극성 공유 결합. 결합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분자의 극성과 헷갈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틀리잖아. 무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같은 원자들이 공유결합했을 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가에 있다, 그지? 나에 있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도 있지. 질소 사이의 결합. 두 가지 아니라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가 돼야 돼. 니은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 O2 이중결합. N2 삼중결합, CO2에도 이중결합 두 개 있다, 그지? 그리고 N2F2에도 질소 사이 이중결합. 이거 앞에 문제에서 우리 그렸잖아. 그래서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네 가지가 돼야 돼.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체크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볼게. 자, 물 문제인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자, 문제에서 혼합기체의 밀도가 주어졌어. 자, 혼합기체야. 기체들이 용기 안에 섞여 있을 때 밀도를 구하자라고 하면 밀도 부피분의 질량으로 그대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체일 때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는 밀도비가 분자량비가 성립하지만 자, 혼합기체일 때는 부피분의 질량 그대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부피는 기체 몰수에 비례하지. 그러니까 전체 몰수분의 전체 기체들의 질량으로 계산을 해주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기체가 XA, Y, EA 여기다가 XB,
Y2A라는 기체를 첨가하고 있는 상태지, 그지? 자, N몰이 들어있다. 1N몰, 그냥 1몰이라고 할게. 그래서 얘를 2몰만큼 첨가했다라는 소리겠네. 밑에 몰 분질 정리해가면서 일단 보자. XA, Y, 2A라는 물질, 그 다음에 XB, Y, 2A라는 분자의 몰 분질을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1N몰이 들어있는데 넣어준 게 2N몰이야. 문제에서 어쨌든 이 물질이 2몰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볼게. 밀도가 주어졌어. 자, 밀도 방금 우리 어떻게 구하자고? 몰수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자고. 자, 그러면 몰수 1분의 질량은 14. 밀도가 14니까 1분의 14로 이렇게 밀도를 잡아볼게. 아, 그러면 처음에 XA, Y, 2A가 1몰 들어있고 이 기체의 질량이 14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그럼 밀도를 두고 해볼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부피가 전체 기체 몰수가 3몰이 돼야 되지. 1N몰이 들어있는데 2N몰이 추가가 된 거니까 이 지점에서 용기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몰수는 3N몰이 돼. 그래서 몰수 3몰에 전체 기체 질량이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이 값이 그럼 얼마가 돼야 된다? 12가 돼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질량이 36이야. 아, 그러면 이 말은 XAY, 2A가 14g이 들어있는데 이 지점에서 전체 기체가 36g이 된다는 얘기는 질량이 10 얼마니? 22g만큼이 추가가 된 거지. 넣어준 기체 XBY, 2A의 질량이 22g이라는 걸 요걸 찾아내줘야 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분자량은 일단 나오겠다, 그지? 분자량은 몰 분질 14, 얘는 분자량이 11. 아, 일단 분자량비가 떨어지겠고.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뭔가 또 힌트를 하나 줬어. 요가. 요 자료를 이제 해석을 합시다.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 B, 각 물질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를 다시 한번 또 그러면 구해보면 되겠다, 그지? 자, XA, Y, 2A, XB, Y, 2A 두 물질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를 구해보자. 분자량이 14고 11이야. 아, 일단 먼저 뭐부터 구해줘야 돼?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부터 구해줘야 된다, 그지? 11대 14. 원자수 구하려면 분자 몰수에다가 한 분자당 X원자수. 자, 한 분자당 X원자수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1g에 들어있는 X원자수가 되겠네.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야. 이 값의 B가 몇 대 몇이다? 이 값의 B가 22대 21이다를 식 세우면 되겠다. 그치? 다시 위에다 정리하면 11A 대 14B가 22대 21. X원자수를 구해내는 거지 말 그대로. 아, 따라서 여기서 A 대 B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 자, A 대 B가 그래서 얼마? 4대 3. 자, A 대 B가 4대 3이니까 우리 어차피 자, B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자량 B, A와 B의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A를 4, B를 3이라고 놓고 계산해도 충분하지. 그래서 X 4, Y 8, X 그 다음에 3, Y 8. 자, X4, Y8, X3, Y8 분자량이 14고 11이야. 여기서 원자량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지? 나는 풀 때 이 분자량을 44하고 얘 분자량을 56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어. 왜? C3H8 분자량이 44잖아. X가 탄소에 대응되지. 원자량 12에 대응되지. Y는 그래서 수소에 대응되지. 원자량 1에 대응되네. C4H8도 얘는 C4H8에 대응되잖아. 그지? 그러면 분자량이 56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X와 Y의 원자량 B까지 마무리 짓자. X의 원자량이 12고 Y 원자량이 1. 자, A 대 B가 몇 대면 4대 3. 그러니 정답은 9. 4번으로 체크가 됩니다. 19번 이제 보면 자, 양적 관계 문제인데 일단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한계 반응물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잖아. A가 다 반응할 건가, B가 다 반응할 건가. 그걸 일단 먼저 넣어보면서 자꾸 풀어봐. 문제를 보면서 누가 다 반응할까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A가 다 반응한다라고 하면 전반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거고
만약에 B가 다 반응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를 써보면서 풀어보면서 너희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19번은 반응 전 A와 B의 지금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A가 2Wg, B가 20g, 실험 2에서는 A의 양은 늘어나고 B는 줄었네. 아, 그럼 일단은 실험 1에서 A가 다 쓰인다라고 놓고 풀고 실험 2에서는 B가 줄어들었으니까 B가 6g이 다 반응한다라고 놓고 일단 풀어보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한계 반응물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처음에 만약에 자 실험 1에서 실험 1과 2에서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면 자 실험 1에서부터 보자. 실험 1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면 2Wg과 20g 있어. 그럼 B가 다 쓰여. 근데 A는 늘고 B는 줄었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B가 쓰여야지. 그지? 이미 실험 1에서 만약에 B가 한계 반응물이면 실험 1에서 이미 A가 과량인데 A가 이미 더 과량인 건데 실험 2에서는 A도 더 늘어났지. B는 근데 더 줄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B가 다 쓰여야 돼. 둘 다 실험 1과 2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 돼야 돼. 근데 남은 반응 물질이 여기가 Wg이 남아. 여기가 2Wg이 남아. 자, 볼게. 다시 실험 1에서 일단 요걸 전반으로 써서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 2Wg과 20g 있고 4Wg과 6g이 있는데 20g이 모두 반응, 여기 6g이 반응해. 자, 남는 물질이 둘 다 그러면 A야. 그럼 여기서 Wg 남고 2Wg 남는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서는 A가 W 반응해. 여기서는 A가 2W 반응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B는 더 적게 반응했는데 실험위에서 A는 더 많이 반응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실험 1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은 아니야. 그럼 A가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어야 돼. 아, 여기는 B가 남는구나. B가 Wg이 남는구나. 자, 이제 실험 2에서 그러면 이번엔 또 A가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라고 한번 해보자. A가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면 또 반응식 써가지고 눈에 한번 생각해볼게. 보면서 EC A 더하기 B는 EC에서 2Wg 6g 여기는 4Wg 여기가 20g이구나. 여기가 20g이고 여기 4Wg 6g이 있는데 실험 1에서는 일단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 근데 실험 2에서도 만약에 A가 4Wg이 모두 반응한다라고 하면 A가 반응 후에 0이고 0이야. 근데 남는 물질의 질량이 W고 2W야. 자, 반응하는 B가 얼마만큼 반응할 텐데 여기는 더 많은 양이 반응해야 되지. 2배 반응해야 되지. 실험 2에서가 반응하는 B의 질량이. 근데 반응 전 질량도 적은데 반응이 쓰인 양은 더 많아. 근데 남는 물질의 질량이 더 많다가 말이 돼 안 돼. 실험 1에서보다 실험 2에서 B가 더 많이 남았다가 말이 안 되지. 애초에 반응 전에 있던 양도 적은데 더 많이 쓰였어. 그런데 더 많이 남아. 말이 안 되지. 아, 그래서 실험 2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구나. 아까 우리 접근했던 게 결국 확인이 되는 거야. 일단 실험 1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고 실험 2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 확인이 됐어. 자, 이제 그걸 이제 전반을 이용해서 풀어나가 보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일단 질량이지. 그래서 질량으로 일단 접근을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문제에서 반응 전 부피. 실험 1에서 반응 전 부피. 그러면 몰수가 11몰.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반응 후 몰수. 여기다가 반응 전 몰수 쓰고 여기다가 반응 후 몰수 써볼게. 실험 2에서 반응 후 몰수가 여기가 3몰이야. 일단 표시해놓고 가보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 활용해야 되고 개수가 1대 B 대 2. 이거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지. 자, 이 문제 살짝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가지고 볼게. 먼저 전반으로 채울 건데 실험 1에서 봅시다. A 더하기 B는 EC. A 더하기 B는 EC. 자, 먼저 문제 나와 있는 자료부터 채우고 20, 0. 4W, 6, 0. 자, 이렇게 채운 다음에 실험 1에서는 A 관계 반응물, 실험 2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 채우고 남는 물질의 질량 B가 Wg이 남고 실험 2에서는 A가 2Wg이 남겠네. 남는 게 요게 B가 남았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A가 남는다는 얘기지. 자, 요까지 이제 채운 상태에서 나머지 빈칸들을 조금씩 더 채워 나가보자. 일단 여기가 2W 반응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지? 4W 중에서 2W 남았으니까 2W 반응. 그래 놓고 보니까 실험 1과 실험 2에서 A가 같은 양 반응에 쓰였네. 따라서 실험 1에서도 B는 6만큼이 반응해야 돼. 같은 양 반응. W가 바로 나와버리지? 14. 자, W 값은 바로 나왔고 따라서 14만큼 나왔고 그럼 반응 전 질량도 28g이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 28g이 반응. 질량이니까 항상 질량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질량 보존 법칙 생각합니다. 생성된 C 질량 그 몇 그램 돼야 돼? 34g 돼야 돼. 그니 반응하는 A 질량과 반응하는 B 질량의 합이 생성된 C 질량과 같다. 34g 생성, 여기도 34g이 생성.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계수 활용해야 되지. 질량으로 전반후 테이블이 쓰였다. 그럼 이때 우리 계수를 반응 몰수로 내려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표시를 해야지. 빈코짱 계수를 그대로 반응 몰수로 내려. 여기가 1몰 반응, B몰 반응, 2몰 생성. 자, 그러면 28g이 1몰이야. 여기를 1몰이라고 잡았네. 그 다음에 여기가 2몰이야. 그지? 쭉 계속 채워나가고 실험 2에서도 여기 똑같이 1몰, B몰, 2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몰수에 관한 자료가 실험 1에서 반응 전 몰수 여기가 11몰이고 실험 2에서 반응 후 몰수 여기가 몇 몰 돼야 돼? 3몰이 돼야 돼. 11대 3의 몰수비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8g을 1몰로 잡았어. 여기도 그럼 28g 남았지. 여기 1몰, 여기 2몰. 몰수를 계속 위아래 비례식 세우면서 자꾸 써보니까 실험 2에서 반응 후 몰수가 3몰이 돼버렸네. 그러면 실험 1 그대로 11몰이라고 읽어내주면 되지. 그지? 실험 1에서 A 28g이 1몰이야. 자, 그러면 B는 20g이 몇 몰이어야 돼? 10몰만큼이 용기 안에 들어있어야 되겠네. 20g이 10몰. 따라서 반응하는 B 6g은 몇 몰이 돼야 돼? 3몰이 돼야 되겠지. 개수 B가 3이 여기서 확인이 되겠네. 따라서 개수 B는 3. 1대 3대 2. 1대 3대 2.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자량만 정리해주자. 분자량 전반후 테이블 안에서 바로 확인되지. A는 1몰이 28g이고 자, B는 개수 B 찾았다, 그지? 3몰이 6g이라는 게 정리가 됐네. 따라서 B 1몰은 몇 그램? 2g. 분자량 B는 28대 2. A의 분자량이 28, B의 분자량은 2. 개수 B는 3, W는 14. 요거 계산 정리해주면 되겠네. 정답은 그래서 3분의 1,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20번 중화 반응 볼게. 0.1몰롱도 산수용액, 세 가지, 염기, 그리고 3A몰롱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더라. 일단, 기억과 니은이 어떤 용액인지를 모르잖아. 일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출발을 해야 돼. 기억에다가, 기억이 XOH 수용액인가 YOH2인가 몰라. 일단 XOH라고 해보자. 얘가 A몰롱도. 그럼 얘는 3A몰롱도의 YOH2 용액이 될 거야.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야 돼.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리고 중화 반응 문제는 쓰면서 먼저 상황 해석 뭘 써? NMV 쓰는 거. 산수용액 NMV, 염기수용액 NMV 써서 수소 이온수, 수산화 이온수를 먼저 채우자. 이온수를 써가면서 문제 상황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산수용액 50ml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5 쓸 수 있다, 그지? 자, 부피 가운데 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왼쪽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 부피 오른쪽에, 부피값 오른쪽에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수를 이렇게 적게.
여기도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20ml XOH 염기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가 20A. 그러면 여기도 20A. 자, 그 다음에 NMV 있으면 농도가 3A, 가수가 2. 2 곱하기 3A 곱하기 30. 여기가 180A. 그럼 여기는 90A. 그 다음에 여기는 AV, 60A, 120A.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자, 이온수를 쓰고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볼게. 일단 이게 먼저 뭐야? 나는 중성. 자, 중성이니까 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와 전체 수산화이온수가 같다. 그래야 중성되지. 그래서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내자. 5는 AV 더하기 120A. 그리고 나서 또 일단 위에 올라가 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지금 요게 하나가 또 주어져 있네. A-분의 X 플러스 더하기 Y2 플러스. 자, 한 용액에서, 하나의 용액에서 A- 농도 분의 X 플러스 농도 Y2 플러스의 농도비. 어쨌든 하나의 용액에서는 이 값의 비가 결국에는 A 이온수, 요 자리에다가 이온수 넣고 여기다가 또 이온수 넣어주면 돼. 어차피 농도는 농도비가 들어가게 되면 부피가 약분될 거기 때문에. 그지 부피들이 다 약분돼서 결국에는 가용액 속에 들어있는 A- 이온수와 X 플러스 Y2 플러스 이온수의 비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농도니까 농도 또 뭐 부피 여기는 V인데 모르는데 가용액의 부피는 100ml인데 나용액의 부피는 몰라. 자, 그래서 못 구하네 그게 아니라 분자 분모에 농도 값이 들어갈 때 부피분의 A- 이온수, 부피분의 X 플러스 이온수, 부피분의 Y2 플러스 이온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부피 어차피 다 약분되잖아. 결국 이온수 비로 이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를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온수 비를 그대로 한번 계산해보자. A- 이온수는 자 5 가해서 X 플러스 이온수 20A 그 다음에 Y2 플러스 이온수가 90A 그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A- 이온수 여기도 5다 그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온수 AV 더하기 그 다음에 Y2 플러스 이온수가 60A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의 비가 18대 7 요걸 정리를 하는 거야. 자, 분모 똑같으니까 지우고 요 밑에다가 식 정리하면 110A 대 AV 더하기 60A A도 생략되겠네. 110 대 1V 더하기 60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1V 더하기 60 얘네들의 비를 계산을 한 게 얼마? 18대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걸 정리를 하면 계산을 해보자. V값이 음수가 나오게 돼. 계산 한번 해봐. V값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왜? 부피잖아.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야? 기억이 XOH가 아니라 니은이 XOH. 용액을 이제 순서를 바꿔내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경우의 수 놓고 풀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냐. 한번 해봤으니까 풀이 과정 똑같이 따라가주면 되는 거잖아. 오히려 더 빨리 풀 수 있어. 한번 풀어봤던 걸 또 푸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다시 한번 더 YOH2 정의하고 요게 3A 물론도 A 물론도 XOH. 자, 이온수 빨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 55, 55 쓰고 그럼 이온수가 60A, 120A 그럼 여기는 NMV 있으면 30A, 30A 그 다음에 여기는 3AV 여기가 6AV가 나오겠네. NMV 써서 20A, 20A 다시 한 번 더 나 중성 이용해서 식 만들면 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전체 수산화 이온수가 같다. 그래서 식 만들어내주고 수소 이온수가 얼마였냐면 5. 수산화 이온수가 6AV 더하기 얼마? 20A. 첫 번째 식 하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요 이온수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지? 다시 한 번 더 A- 아까 분모 똑같은 거 약분돼 썼던 거 확인되지? 그러니까 요 이온수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가에서 Y2 플러스 이온수 60A 가에서 그 다음에 Y2 플러스 이온수가 30A 그 다음에 3AV 더하기 20A
이온수의 B가 몇 대 몇? 18대 7. 이 값과 이 값의 B가 몇 대 몇이다? 18대 7이다. 요거 활용해주면 되겠지. 요거 연립하면 A가 다 약분될 거고 먼저 V 값이 계산이 되게 돼. V 값이 5로 떨어질 거야. 산수 너희들 한번 해봐봐. 자, V 값은 5가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V5 대입하면 A 값도 계산이 되겠지. 그지? A가 마지막으로 0.1 마무리 짓고 정답. 그래서 3번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중화 반응이 오히려 조금 더 연습을 하다 보면 너네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풀 수가 있어. 루틴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 NMV 있어서 이온수 정리하고 주어진 값을 그대로 식으로 풀어내는 거. 이런 과정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 과정 잘 따라가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고생들 했고 마무리합시다.